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배트맨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기존에 진행되던 주유소 2부 머니 트렌드가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배트맨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통해서 앞으로 시장에서 흘러갈 좋은 섹터들을 발굴하게 해주실지,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입에서 유레카라는 탄성이 나오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그 발견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여정 즐겨 가보시면서 앞으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갖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발견의 여정을 함께 해주실 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매주 월요일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기존에는 화요일에 만나 뵙던 분인데요. 이정수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 프로그램 이렇게 새롭게 바꿔봤는데 어떠세요? 일단 뭔가 지금 배경도 바뀌었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화요일에서 이제 월요일로 시간을 바꿨고요. 그리고 요 방송 끝나고 상담 방송도 이어서 하니까 저한테는 많은 게 좀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월요일 날은 계속 연속으로 찾아뵙고 시장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유레카란 뜻이 뭔가 발견하는 이제 그런 이제 뜻인데, 그래서 한번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또 발견을 할 것이며 또 내일 또 봐야 될 종목 또 뒤에도 또 설명을 또 드릴 테니까 계속 같이 따라오시면서 오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종목 발견의 여정 걸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그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이정수 파트너의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에서도 우선 먼저 만나보셔야겠죠. 이정수 파트너가 직접 마켓 키워드를 선정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어떤 키워드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마켓 키워드입니다. 흑자 전환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와 주셨네요. 자, 드디어 흑자 전환, 증권가의 흑자 전환 전망이 잇따르면서 조선주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주가도 더 순항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조선주, 그러니까 오늘 오랜만에 좀 조선주 좀 강세를 또 다시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제 조선주들의 흐름들이 좀 강했는데, 일단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제 전망이 된다라는 이제 증권사의 보고서죠. 그래서 증권사의 보고서를 보고 그냥 지나가다 그냥 죽듯이 그냥 오늘 이슈가 있길래, 일단 저는 조선주에 관심이 있느냐라 물어보신다 그러면 관심 없습니다. 근데 갖고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왜? 장이 지금 좋아졌기 때문에 조선주도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거 말고도 뭐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이쪽에 대한 관심이 제가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조선주에 대해서 좋으냐 나쁘냐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금 이추에서는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실적 발표를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얘기가 나와서는 2분기에 모두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영업 적자를 기록은 하기는 했지만 이게 지금 러시아의 프로젝트에서 약간 차질이 빚으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수주를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랑,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원자재 가격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일단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했고 이게 지금 성과가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가 이제 상승을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물량도 점차적으로 작년도서부터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은 지금보다는 점점 좋아질 거라는 이제 증권사의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호재고 긍정적이고 호재가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정말로 이 증권사 리포터처럼 보고서처럼 갈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가 지금은 약간 이제 사그라드는 얘기가 나왔죠.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둔화시킬 수 있다, 내지는 경기 침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가 먹히는 건데요. 올 하반기나 아마 내년 가게 되면은 또 안 좋다는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다면 정말 나중에서는 경기 침체가 맞다, 지금 얘기는 아니에요. 내년 얘기입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맞다 그러면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박살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조선주도 피해주가 되면서 조선주도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위험하다는 얘기지, 지금 당장은 미국에서 경기 침체 아니다, 경기 둔화 아니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완화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그래갖고 최근에 태양광 쪽으로 560조 그 법안 만들어갖고 투입하겠다 얘기 나왔고, 481조,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에 560조 투입하고, 이게 뭐 1차고 그다음에 또 계속 또 투입하고 얘기 나오면,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시장이 저는 바닥을 잡았다고 봐요. 그러면은 조선주들도 어느 정도 반등을 줄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조선주들을 보는 사람들은 일단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좋게 보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단기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기적으로 안 좋아요. 단기는 좋지만 중기적으로 안 좋고, 아주 초장기적으로는 또 좋습니다. 초장기는 좋은데, 그러니까 중기하고 장기가 안 좋아요. 단기적으로 일단은 좋아 보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증권사에서 얘기는 호재들은 먹힐 수 있다,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흑자 전환이라는 마켓 키워드였는데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였죠. 아직까지 뭐 아주 좋다, 너무 좋다 할 만한 실적은 아니지만 하반기에 살아나냐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강세였거든요. 그렇지만 신규 접근하기에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섹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지켜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업이 살아난다면 조선 기자재 종목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HSD 엔진, LNG 기자재 종목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조선주보다 조선 기자재주를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이전에 머니트렌드에서 해주신 적이 있는데, 자, 여전히 같은 관점이실까요? 조선주가 가면 조선기자재가 당연히 가죠. 네. 만약에 조선주를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도 당연히 조선기자재도 좋은데, 조선주보다 원래 더 강하게 혹은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조선기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의견에는, 이건 뭐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대형주 장세, 대형주만 올라가고, 만약에 코스닥이 안 움직이거나 중소형주가 안 움직이거나 대형주만 간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렇게 대형주가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수가 그렇게 폭등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일 때는 중소형주가 당연히 유리하거든요. 그러면은 대형주의 현대중공업보다는 당연히 그 중소형주 쪽에 있는 조선기자재가 더 빠르거나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종목을 몇 가지를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성광밴드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성광밴드, 이것도 조선기자재인데요. 봐봐요. 오늘 보면은 물론 지금 조선주들도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오늘 현대중공업도 오늘 8%나 강하게 움직였죠. 시가총액은 11조짜리 종목인데 8%나 움직였고, 삼성중공업 얘도 시가총액은 4조 9천억짜리인데 지금 3.5%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요것도 지금 3.7%인데 지금 이 정도면 강세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형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 대형주의 흐름 속에서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뻗어가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광밴드라든지 이런 애들은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하거든요. 30조가 아니고 3천억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연속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조선주만 강하게 자리만 잡아주면. 근데 지금 조선주들이 자리를 잡아놨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여줄 거고 그러면 기자재들은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카본. 이것도 조선기자재인데요. 이것도 시가총액은 6천억 정도. 앞서서 봤었던 11조짜리, 뭐 4조 9천억짜리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가볍죠. 그래서 이런 애들도 계속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동성화인텍. 동성화인텍도 지금 시가총액 3,400억인데 요것도 좀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데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까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이런 이제 조선주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원래는 올해 초에서는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랬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실적이 별로였어요.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에 대한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의 리스크도 얹어 있다가 그리고 경기 둔화가 나중에 된다라 그러면 내년에 한번 봐보세요. 경기 둔화가 되고 정말 안 좋은 이제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저는 지금 올해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지난주에 FOMC 결과를 보고 나서 미국 시장이 안 빠지고 올라가는 걸 보고 저는 중기가 상승으로 턴했다. 미국 시장은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8일 날에 주식 사라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도 아침 방송부터 저녁 방송까지 계속 주식 사라고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아침서부터 주식 사라고 계속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3일째 지금 주식 사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지금은 주식을 사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이제 어느 순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항대에 부딪히거나 또 안 좋은 상황으로 얘기가 또 미국에서 뭐 인플레 법안 그거 완화를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입해 봤더니 이건 돈이 좀 모질란다. 내지는 이거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갖고 큰일 났다. 뭐 미국 망하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 갑자기 얘기가 거꾸로 잡게 되면 그때는 얘기가 틀려지지만 아직은 좋은 얘기 솔솔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믿고 시장은 어쨌든 간에 단기 상승장으로 혹은 중기 상승장으로 일단은 턴하면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거꾸로 잡고 안 좋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다시 나올 텐데 자, 거기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쭉 설명해 드렸죠. 쭉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뭐 6개월 뒤든 1년 뒤든 또다시 경기 침체가 맞다. 이거 전 세계가 망하게 생겼다. 전 세계 다 이제 끝났다.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조선주 수주 들어왔던 애들이 있잖아요. 다 취소합니다. 다 취소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에서 내가 배 살 테니까 내가 10조짜리 배 살 테니까 배 줘. 했는데 중간에 나 배 안 살래. 한국 다 취소합니다. 왜 취소해요? 경기 침체로 가고 경기 둔화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배는 사갖고 걔들 뭐 합니까? 뭔가 전 세계 그 물동량들이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뭐가 주고받고 무역이 활발하거나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나 되는 거죠. 또 나중에 전 세계가 경기가 다 망해가지고 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배 어차피 사봤자 그거 뭐 운행도 안 해요. 왜냐하면 경기가 다 안 좋아질 텐데. 그러니까 나중에 경기 둔화로 간다, 침체로 간다는 얘기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 수주 물량들 받아놨던 것들 그거 나중에 다 취소 물량 다 떨어져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 조선주들은 수주 물량들이 다 잘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들어왔던 계약도 다 파기하고 그러면 걔네들은 계약금만 날리고 그냥 배 안 사요.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여지는 나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은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 얘기니까. 어쨌든 그래서 조선주는 그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조선 기자재주들 자 동성화인텍도 얘기했고 자 태광도 한번 보겠습니다. 태광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선기자재 좋습니다. 조선주들도 흐름 좋고요. 그래서 조선기자재, 조선주 흐름들 강하고 좋으니까 잘 보시고 있다.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더 욕심 내셔야 돼요. 왜냐면 시장이 바뀌었어요. 시장이 6월 2일서부터 제가 박살날 거라고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박살 났어요. 그렇죠? 여기서 급락할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간첩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박살날 거다. 현금화라 하고 나서 6월 27일부터 주식 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은 다음에 이거 코스피로 봐야 되는데 자 바닥을 잡은 다음에 계속 저는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오면서 주식 사야 된다 노래를 했는데 이제 FOMC 앞두고 여기서 이제 다시 흔들릴까 봐 조금 이제 고민을 했는데 FOMC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요것들이 빠질 생각이 없구나. 근데 없구나뿐만이 아니고 지금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다시 턴하는 흐름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장은 우상방으로 일단은 박스권 내지는 좀 더 강세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바뀌었고 미국 증시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주들도 과거에 하락할 수 있었던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바뀌었다. 요 부분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FOMC 뒤에 다시 시장이 급락할지도 모르는 그런 뭔가의 그런 뉘앙스가 미국에서 나올 수도 있었던 흐름이었다면 그 불확실성은 완벽하게 지금 제거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은 조선주들은 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 장이 좋아졌으니까 장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법안 560조 이런 얘기도 없고 미국에서 계속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금리 2% 올리겠다. 10% 올리겠다. 그러면 뭐 끝나는 거죠. 뭐 전 세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무식하게 금리를 올리는 그러니까 1%만 올려도 굉장히 위험했었던 시장이었는데 뭐 1%는커녕 지금 더 줄이겠다 내지는 뭐 0.5% 얘기 나오고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시 호재로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장기적인 호재는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미국 애들도 말을 바꿀 건데 또 복잡해져. 그러니까 조선주는 어쨌든 간에 지금 좋다. 조선기자주도 좋다. 이 얘기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단기적으로 괜찮으니까 조선 기자재 역시 단기적인 관점에서 역시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뭐 성광밴드라던가 한국카본, 동성 화인텍, 태광, 케이프 이런 종목들 함께 봐주셨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정확하게 보고 계신 이정수 파트너인데 조선주 그리고 그와 함께 움직이는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현재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오늘도 역시 그런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런 만큼 경기 침체라는 변수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만큼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규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 경기 침체라는 그런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마켓 키워드 흑자 전환 조선주 관련한 이야기 해봤고요. 자, 두 번째 마켓 키워드는 어떤 것을 선정을 해주셨을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두 번째 마켓 키워드는 5세 초등생입니다. 5세 초등생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한 차례 시세를 냈던 교육 관련주들이 오늘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죠. 자, 초등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긴다라고 하는 교육부 방침인데 반발도 거세서 현실화 여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재료는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이 이슈가 나와서 일단은 그 코로나 이슈가 나오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교육주 이슈가 최근에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새로운 이슈가 나왔는데 사실 과거에서도 이제 입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교육주들이 잘 반영을 하고 움직인 게 맞았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저는 이번 그 초등생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5세 2018년생과 4세 2019년생이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이 될 예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사회적으로는 어떤 영향과 어떤 이제 이슈와 그다음에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어떻게 모여지고 이게 진짜로 될 건지 내지는 됐을 때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알면 제가 뭐 교육부 장관한테 뭐 들은 바도 없고 뭐 관심도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뭐 5살이 들어가도 6살이 들어가도 7살이 들어가도 8살이 들어가든 과연 그러면은 저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주식에서 이 영향이 있을 건가 두고 보면 알아요. 그냥 두고 보고 있다가 영향이 있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교육자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먼저 평가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굳이 이거를 나눠 가지고 지금 그렇게 머리 싸매면서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나왔으니까 사람들도 이제 교육자라는 사람들도 이걸 가지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걸로 핫 이슈가 되면서 이게 장기적인 혹은 뭐 단기적으로도 이게 이슈가 돼 갖고 강하게 갈 건가 아마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냥 단기 재료로 잠깐 오늘 움직였었어요. 근데 다시 다 되밀렸죠. 그냥 관망세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라리 지금 교육주 이 이슈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머리 싸매지 말고요. 지금 이슈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게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신재생 에너지죠.
그러면은 2차 전지라든지 원전 테마라든지 온실가스라든지 아니면 안 움직인 태양광을 찾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고 훨씬 더 여러분들 계좌가 수익 나는데 그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가 새롭게 나왔는데 과연 이것 때문에 교육주가 급등할 건가? 별로 그렇게 딱히 저는 관심이 별로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새로운 이슈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한번 뽑아온 이슈인데 어쨌든 저는 뽑아온 저로서는 별로 이걸 가지고 주식에서 이걸 가지고 수익 내야지 라는 생각은 그냥 심심풀이 그냥 땅콩의 이슈로 그냥 생각하시고 차라리 이것 말고 코로나 이슈를 더 보시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이슈로 교육주가 갔다면 다시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교육주보다는 기존에 움직였었던 제약바이오 쪽이 얘보다는 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주는 조금 더 두고 보시고 그래서 뭐 저의 입장은 이번에 이슈가 새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교육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너무 그렇게 큰 관심에 대한 비중을 너무 두지 말고 그냥 심심풀이 땅콩식으로 요만큼만 관심을 두고 진짜 가나 안 가만 생각하시고 사지 마세요. 사지 말고 조정받으면 그래서 조정받으면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하여튼간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쪽은 따로 있으니까 그쪽을 좀 더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낫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학교, 초등학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교육과정이 변화하는 데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밟아 오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만큼 교육과정이 한번 바뀔 때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마음, 그리고 학생들의 마음은 들렀다 놨다 이걸 반복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5세 초등생이라는 이슈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이 얽혀 있을 수 있는 초등학생 입학 연령 하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현재 이 이슈가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미리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장 계좌를 살찌우는 데 있어서는 이보다는 태양광 또는 코로나 관련한 제약 바이오주 이런 것들을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 내 종목을 발굴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사회적, 정치적으로 많은 것이 얽혀 있는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코로나 확산에 따른 원격 수업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물론 지금 학생들이 방학이기는 합니다만 자, 원격 수업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좀 전에도 제가 막 조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나운서님이 아주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가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원격 수업 관련주도 하나의 테마이죠. 근데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얘네들이 지금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5세, 6세, 이게 과연 했을 때 4세, 했을 때 과연 이게 지금 이쪽에 호재가 돼가지고 원격 수업주들도 같이 움직일 거냐? 이건 좀 두고 봐야 돼요. 근데 머리 아프게 그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쪽을 보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도 체크는 해드려야 되니까 한번 봅시다. 메가 MD라는 종목. 자, 일단 원격 수업 관련주 쪽인데요. 메가 MD. 지금 오늘 보면은 거래가 실렸는데 윗꼬리가 강하게 실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넘어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넘어갈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위에서 찍어 눌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차트적으로 볼 때는 관망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이제 매매적인 관점에서 공략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찍어 눌렸으면 기다려야 돼요. 어디까지 기다리면 2,800원에서 2,500원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이거를 이게 지금 이슈가 있으니까 강하게 올라가겠지 하고 덤비면 물리기 쉬워요. 굳이 물릴 필요 없어요. 지금 고점이 지금 최근에 이슈가 나와갖고 그러니까 뉴스에 지금 누군가가 지금 팔아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태양광 섹터라든지 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강세를 주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고 있었던 애들이 물량을 뺀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섣불리 이렇게 들어줄 때 쫓아가갖고 사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그렇게 물량들이 많이 이렇게 거래가 된 거는 그러니까 거래량은 많이 터졌는데 아직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네요. 어쨌든 잠시 동안의 그 흐름은 유보하고 덤비지 마시고 만약에 여기 4,000원을 돌파를 하면 그때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이게 어떤 이슈로 왜 얘네들이 올라가는지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하면 돼요. 넘어가면 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넘어가질 않았고 찍어 누르는 모습이니까
당분간은 다른 섹터 쪽으로 관심을 주는 게 얘네들보다는 좀 더 생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IB 김영이라는 종목을 보면 이것도 차트를 분석을 해보면 이것도 비슷해요. 지금 찍어 누르고 있거든요.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아까 그 메가임디도 마찬가지고 바닥에서 얘는 67% 올라왔고 아까 메가임디도 바닥에서 68% 많이 올라왔죠. 이 정도 올라왔으면 세력들도 좀 팔고 싶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는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이제 교육에 대한 그런 온라인 교육 이런 쪽으로 이제 이슈가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거래 터지면서 위에서 누군가 지금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생각을 하고 이것도 만약 공략하겠다면 여기 2,100원에서 2,000원까지 밀리면 다시 한 번 더 저점 매수를 노려보시는 거는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YBM넷. 얘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얘도 바닥에서 한 57% 정도 올라왔는데요. 지금 계속 음봉에 계속 찍어 누르고 있죠. 거래는 실렸고 누군가가 지금 팔아먹고 있거든요. 굳이 누군가가 팔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같이 팔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바닥에서 샀으면 지금 수익 한 40%, 50% 났을 거예요. 수익 나신 분도 축하드리고 그렇게 수익 나신 거 잘 챙기세요. 챙겨가지고 지금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지금 다시 움직인 지 얼마 안 됐어요. 지난주 목, 금 이틀부터 움직여서 오늘도 조금 움직여서 거의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움직였거든요. 목요일 오후장부터.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움직여주고 있는 에너지 관련주 쪽을 차례 보시는 게 낫지 굳이 바닥에서 50%, 70% 올라가 있는 종목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니까 열심히 많이 매도해갖고 딴 거 사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YBM도 사겠다. 그러면 4,000원이나 3,500원으로 떨어지면 다시 재매수를 노리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애니능률. 이것도 교육주인데 다른 거에 비하면 별로 올라간 건 없어 보이는데 얘도 지금 바닥에서 아예 못 가진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바닥에서 얘도 49%나 올라갔네. 많이 빠져서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거의 바닥에서 거의 그러니까 4,600원에서 7,000원 넘게 움직였으니까 46% 올라간 게 맞거든요. 이 정도 올라갔으면 팔아먹고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뭐 4,000원대, 5,000원대, 6,000원대, 5,000원대에서 다시 사시면 되고 다른 쪽으로 노리시는 게 저는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격 수업 관련주 지금 물론 방학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학부모님들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될지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정부에서 밝힌 방침은 자율 방역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자 그런 의미에서 메가MD, IB김영, YBM넷, 애니능률 같은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마켓 키워드 두 가지. 첫 번째는 흑자 전환으로 조선주 짚어봤고요. 두 번째는 5세 초등생이라는 이슈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하게 짚어본 뒤에 원격 수업 관련주도 함께 차근차근 봐주셨습니다. 자, 이런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장중에도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 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앞서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 자세한 방법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QR코드를 통해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장중에도 이렇게 시장도 잘 봐주시고 종목도 잘 봐주시는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대응 현명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 키워드 두 가지 짚어봤고요. 자, 이정수 파트너가 직접 선정한 오늘의 특징 섹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징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자, 2차 전지 섹터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찍어봤는데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태양광 움직이고 나서 그다음에 풍력 움직이고 나서 2차 전지도 안 그래도 움직일 것 같아서 아침 방송부터 계속 2차 전지 쪽으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면서 아침에 뭐 PNT서부터 해서 종목들 몇 가지를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흐름들이 좋아서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뭐 이유는 뭐 어제도 그다음에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기후 법안을 지금 통과가 예상에 따르면서 그거에 따른 이제 낙수 효과가 2차 전지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차를 사게 되면 $7,500 정도의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중고차 같은 경우도 한 $4,000 정도의 그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법안 통과 후 세제 혜택이 2050년으로 연장이 되는 이슈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내 그 전기차 판매하는 회사들도 당연히 그거에 따른 수혜를 받을 거고, 그러면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안 그래도 뭐 지금 전 세계의 그 글로벌 기업들의 메이커 기업들의 자동차에 우리나라의 삼성 SDI와 그다음에 LG화학, 특히 LG화학 배터리가 또 많이 알아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배터리 시장에 대한 이슈가 이렇게 다시 커지게 되면, 제가 안 그래도 원래 저는 2차 전지를 별로 그렇게, 왜냐하면 바닥에서 2019년도서부터 바닥에서 이미 추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종목들이 거의 1000% 갔습니다. 10배 갔어요, 10배. 10배 갔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5만 원대에서, 그다음에 에코프로 2만 원대에서, 이게 다들 지금 1000%씩 갔거든요. LNF도 2만 원대 추천했던 건데 그것도 1000% 갔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저는 2차 전지를 별로 안 좋게 봤는데, 차트도 한번 잠깐 볼까요? 보면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2차 전지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거 상투다, 끝났다라는 얘기를 작년 3분기에서 이미 저는 다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2차 전지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저 2만 원대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실질적으로 2만 원대 추천했었고, 이 서울경제에서 2만 원대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2만 원짜리가 15만 7천 원 갔어요. 에코프로 BM도 이거 5만 원대에서 5만 원대가 아니네요. 얘도 2만 원대. 얘도 2만 원대. 그럼 뭐를 5만 원대 추천했지? 하여튼 얘를 2만 원대. 아니면 얘가 지금 가격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추천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바닥을 잡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이 움직였으면, 그러면은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이게 전기차하고 2차 전지로, 과거에도 이슈가 그게 쏠렸으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그러면 가겠다 싶었는데, 지금 뭐 세액 그 공제를 해준다라고 얘네들이 지금 얘기를 꺼냈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거에 대한 이슈로 2차 전지와 전기차는 다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어제도, 그래서 그저께도 방송에서 후성도 추천했었던 이유가, 2차 전지가 올라가게 되면 뭐 얘도 가고 쟤도 가고 그러면 이제 뭐 오늘 PNT도 움직였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 최근에 수급들도 괜찮고, 그 외에서도 2차 전지 전기차 섹터들도 움직임들이 나쁘지가 않고, 그래서 뭐 LNF 같은 경우도 오늘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LNF도 얘도 2만 원대 추천했던 겁니다. 아마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가격이 바뀌었을 거예요. 5만 원대에서 지금 가격이 바뀌어가지고, 하여튼 뭐가 하나 가격이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래서 2만 원대 추천했던 게 2개였고, 그다음에 5만 원대 추천했던 게 1개였는데, 어쨌든 LNF도 2만 원대 추천했던 종목인데 2만 원짜리가 거의 30만 원 가까이 갔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고, 최근에서는 계속 제가 작년도서부터 해서 부담이 된다,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봐서는 이게 이제 그 기후협약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다 들어봤듯이 지구에 종말을 두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탄소를 줄여야 된다. 지금 이상기온,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쪽은 건조하고 한쪽은 막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고, 뭐 난리예요 지금. 유럽은 폭염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뭐 비가 녹으면 그거 다시 어떻게 올립니까? 무슨 수로 올려요 그거를? 비가 녹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이제 지구 온도도 계속 상승하는. 왜냐면은 빙하의 그 빛을 쬐게 되면 그게 하얀색이 반사를 잘하죠.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 데 있어서 그 빛 반사를 다시 우주로 쏴버리니까. 근데 다 녹아버리게 되면 빛을 더 흡수를 합니다. 그럼 온도는 더 올라가요. 그럼 빙하 다 녹으면 해수면 온도 올라가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열 에너지를 방출을 못하면 그 방출을 지구 내에서 그걸 합니다.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그 열을 여기다 그거를 방출을 못하고 이 지구 내에서 그 소화를 하잖아요. 그럼 무슨 현상이냐면 슈퍼 허리케인이 뭐 하루에 그냥 10개씩 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도 스트레스를 풀듯이 열이 오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구 멸망에 대한 얘기가 그게 허튼 소리가 아니고 진짜니까.
과학자들이 그 바보같이 뭐 허튼 소리 하겠습니까? 진짜 위험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도 계속 유럽도 규제하고 하고 그게 이제 빨리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올해 내년에 지금 급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환경 규제 그런 얘기 계속 나와주면서 이슈가 되면 다시 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다시 이슈가 되고 그러면은 또 전기차 이슈 되고 그러면 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섹터들이 움직이어서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얘기들 했었던 거고요. 그런 쪽으로 움직이다 보면 이게 온실가스라든지 그다음에 원자력 쪽으로 이슈가 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신재생 관련 에너지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는 당분간은 계속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잘 챙겨보시라고 오늘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미국 그린 법안, 기후 법안이라고도 하고 이 통과 기대감에 태양광, 풍력,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시세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오늘 2% 가까운 상승폭 테마로 보여줬고요. 태양광은 1.36%, 풍력 에너지는 1.32%가량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자, 이렇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섹터도 움직이고 있고 오늘 가져와 주신 특징 섹터,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일제히 움직여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자, 2차 전지 관련주들 주목할 만한 종목들 한 번 더 차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래서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을 최근에 이제 아침에 표육 종목으로 두 번이 다시 추천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움직이면 2차 전지 섹터들 많잖아요. 좀 전에 LNF도 있고, 에코프로도 있고, 코스모학도 있고, 코스모 신소재도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있고, 에코프로도 있고, 대표적인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첨보라는 종목도 있고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 한 50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종목들이 다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한번 이제 강하게 갔었던 애들은 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후성도 시가총액 작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종목들도 다 움직이겠지만 다시 후성도 강세로, 왜냐면 2차 전지 관련주로 해가지고 과거에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전해질 관련주들 이런 애들,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이런 애들 다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애들부터 해가지고 쭉 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2차 전지 외에서도 후성이라는 종목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덥죠. 그래서 에어컨, 냉매가스 국내 이제 독점 기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엮여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 재료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있거나 하나만 있거나 그러는데 후성은 2차 전지 플러스 냉매가스 독점 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불화수소, 그래서 반도체 재료 장비이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엮인 게 많아서 그래서 후성 같은 온실가스 관련주기도 하고 그래서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한솔 홈데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온실가스도. 그래서 결국 이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이니까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 관련주 해가지고 움직였었던 애들을 다시 봐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조만간에 원전 테마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풍력하고 2차 전지하고 태양광하고 이게 같이 이게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만 보지 마시고 2차 전지 다 좋아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한번 팔았거나 수익 냈거나 했던 종목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물렸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수익으로 지금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시 또 이제 무거운 애들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좀 바뀌었으니까 잘 보시고 이거보다 좀 더 가벼운 쪽을 원하시는 분들은 온실가스 관련주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원자력 테마주들 이런 것들도 순환매로 곧 임박해 있어 보이니까 이런 쪽들을 잘 보시면은 2차 전지만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 말 그대로 날아오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장이 크게 하락하는 동안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상승이 나왔던 나에게 수익을 안겨줬던 그러한 종목들,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지금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지 아닌지 탐색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후성이라는 종목 함께 봐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법안 통과 기대감과 관련해서 태양광과 풍력 섹터에서도 계속해서 시세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원전도 꿈틀꿈틀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원전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정부 기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 만큼 태양광과 풍력, 원전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에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정수 파트너님, 좋다고 이야기해 주신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주들 또는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지켜보면 좋을 만한 종목은 있는지 차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풍력은 조금 움직여갖고 지금 사기에는 조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SNCNC 같은 경우도 동국 SNCNC 차트 한번 볼까요? 동국 SNCNC 같은 경우도 좋았죠, 자리가. 자리가 여기서 좋았는데 이미 벌써 24%가 급등을 하고 오늘 눌림목인데 많이 떴기는 했지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갈 수 있으니까 뭐 그냥 버티시고 가져가시는 거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위로 쭉쭉쭉쭉 계속 뻗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테마주들이 계속 올라가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뭔 일인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기웃기웃거리다 이제 고점에서 이제 물리려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아마 계속 땡길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잘 사서 수익을 20% 냈다면 불안하면 3분의 1만 팔고 나머지는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지금 완전히 그냥 막 들어오잖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많이 팔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섹터, 얘는 풍력입니다만 태양광 섹터하고 풍력 주들이 뭐 지금 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강하게 이거는 상한가도 갔었던 흐름인데 오늘 고가에서 놀았어요. 이거 고가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고가에서 흔들흔들거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던졌겠죠. 근데 이제 수급 보면은 그렇게 크게 매도 물량이 떨어진 것도 오히려 외국인들이 5만 주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이게 아직 힘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직 못 움직였던 종목들을 순환매로 잘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요. 태양광하고 그 풍력은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올라가갖고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풍력 관련주 쪽인데 패턴은 아직 살았는데 이게 조금 움직이긴 했어요. 조금 움직여갖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살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직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주 목요일 오후장부터 태양광이 먼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에서는 태양광하고 풍력이 움직였고 오늘 월요일 날이죠. 오늘도 태양광하고 풍력이 다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저는 곧 이게 원전 테마로 움직일 것 같은데 좀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이 정부 발표에 얘기 나왔잖아요. 저도 그거에 초점을 해서 조만간에 원전 테마가 이슈가 되면서 어차피 여러분들 알지만 그 이번 정부가 계속 원전 테마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이 원전, 이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아주 그냥 그린 에너지라고 못 박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고 원전 테마주들은 한번 갈 때가 됐는데 곧 임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전 테마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오늘까지 태양광은 계속 달렸습니다. 풍력도 달렸어요. 근데 원전 테마가 이제 달릴 차례인데 이게 내일 달릴지 다음 주에 달릴지는 그것까지는 세력들의 마음을 모르겠지만 조만간에는 곧 원전 테마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테마주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원전 테마주 안에서도 뭐 기존에 있던 뭐 원전 관련주들이 있겠지만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그런 시각이 굉장히 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뭐 네. 지금 유레카 종목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가요? 네. 그냥 원전 테마주들은 그냥 차트 바닥에 있는 거 공략하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유레카 종목에서 그래서 원전 테마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쭉 얘기 쭉 가면은 기승전,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원전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이 곧 움직일 것 같다.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건데. 그러니까 소형 모듈 SMR 이제 그거 이슈도 이미 여러분들한테 한 달 전서부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그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우리나라에 맞는 건 태양광 풍력이 아닙니다. 그냥 원전이에요, 원전. 원전이 진짜고. 근데 태양광 풍력이 가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태양광 해도 되고 풍력 해도 돼요, 걔네 나라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뭐 지금 같은 경우 맨날 비 내리잖아요. 그 태양광 했다가는 적자 납니다. 그 풍력도 365일 바람이 있잖아요. 태풍처럼 불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보다 평균 풍속이 거의 안 된대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모자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맞거든요. 안 맞지만 전 세계에 이제 그런 열풍이 들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조선기자재가 그 풍력주 있죠. 터빈 이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선기자재가 풍력주로 많이 엮이는 애들이 많아요. 동구 SNC도 쟤도 조선기자재 쪽인데 풍력주로 들어가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까 그래서 조선기자재 얘기했던 게 그렇게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기자재도 잘 보시고, 그다음에 풍력주도 잘 보시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순환하는 거니까 뭐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풍력 관련주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 아직 시세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앞으로 유레카 종목이 공개가 될 텐데 그 힌트 방금 공개가 됐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최종적으로 공개를 해주실지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공개될 그 유레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이정수 파트너가 공개해 주시는 그 종목 시장 장중에도 대응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 오늘 과연 이정수 파트너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공개를 해볼 시간인데요. 자, 이정수 파트너가 발견한 종목 화면 통해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 KPS 가져와 주셨는데 자, 한전 KPS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일단 한전 KPS는요, 원래 회사가 좋아요. 이미 좋다라는 거는 많이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은 회사인데, 일단 한전산업, 한전기술, 한전 KPS 이렇게 3인방인데, 일단 한국전력공사 계열의 발전 설비 정비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원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하는데 이게 태양광 쪽으로도 들어가고요, 풍력으로 들어가고 연료전지 ESS 이런 것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근데 이게 원전 테마로만 움직여요. 그 부분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원전 테마가 움직이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테마입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태양광도 풍력도 발전 설비를 얘네들이 합니다. 근데 그건 시장이 부각이 안 되는 게 좀 아쉽다라는 거죠. 왜냐면 풍력주 최근에 태양광 움직였으면 그럼 한전 KP에서 상한가를 보내야 되는데 원래 과거서부터 원자력 테마로만 움직였으니까. 근데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태양광하고 풍력에 대한 발전 설비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설업 사업도 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건설 사업도 하고요. 모르죠, 이번 타이밍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하면서 한전 KPS도 태양광 풍력 설비 따냈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러면 상한가 갈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그 원전 테마로만 움직였으니까.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번에 원전 테마가 움직이게 되면, 자, 한전 KPS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차트 이뻐요, 그렇죠? 차트가 이쁘고요. 이게 이제 N자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위로 여기를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신재생 사업도 아까 제가 영위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이슈가 되든 이번에 원전 이슈가 되게 되면 사실 원전 이슈 앞서서 그 전선 테마주를 먼저 좀 움직였습니다. 근데 약해요. 왜냐면 원전 테마가 강하게 움직여주고 전선 테마주들이 따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전선 테마주만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전주들은 안 움직이는데 전선끼리만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날씨가 이제 더워지니까 전력난 얘기가 나오고 없는 얘기, 있는 얘기 이것저것 다 붙여갖고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근데 이 원전 테마주들은 시가총이 일단 큽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고 분명히 이쪽 갈 거예요.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제가 봤을 때서는 효율적인 방법은 SMR,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소형원전 쪽. 이게 또 국내 기술이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기술이 또 탑으로 또 알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이슈가 저는 분명히 이쪽에 이슈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조만간에 전고점을 돌파를 할 거니까 내일이라 조정받으면 싸게 사세요, 싸게. 그래서 38,000원서부터 35,000원 사이 내려올 때마다 열심히 매집하면 됩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 안에서는 크게 한번 움직일 수 있고요. 일단 목표 가격은 5만 원으로 한번 크게 잡아볼게요. 사실 목숨 같아서는 10만 원 잡고 싶은데 여기 저고점 있으니까 5만 원까지 보시면서 흔들 때마다 딴 거 이상한 거 사지 마시고요. 지금 풍력주 다 놓쳤잖아요, 그렇죠? 태양광 다 놓쳤고 그러면 원전이라도 한전 KP에서 한번 잘 주워 담아서 보시고 손절 라인은 33,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가 공개해 주신 유레카 종목 바로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내일의 유레카 종목 한전 KPS 만나보셨는데요. 자, 이정수 파트너님. 네. 자, 이번 주부터 또 전국 투어 강연회가 예정돼 있다고요? 네, 이제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전국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왜냐면 또 거기다 또 장이 돌아섰어요. 네. 제가 이 눈치챈 거는 지난주 목요일 날 그 FOMC 결과를 보고 나서 이거 움직이는 것들 보고 야 이거 시장 바닥 잡겠구나. 그래서 금요일 날에 확신이 있었는데 바닥 친 거 맞습니다. 미국 시장 당분간은 급락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8월 달에서 열심히 돈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신무장도 하고 그다음에 섹터에 대한 얘기도 하기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 KTX 강연회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역에서 강연회를 진행한다고 하시니까요. 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국 투어를 다니실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강연회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샵 008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에서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트맨 2부.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